오랜만에 방과후로 만나게 돼서 선생님은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오늘 학습을 해봅시다. 자, 1번은 843번에 A1 8n 빼기 7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규칙성이 나타내져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불러주었는데요. 이 수열에서 얘가 대표적인 제 n항,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일반항이라고 불렀죠. 이 n이랑 이 n이랑 같은 n인데 그러면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 n이라는 문자에 1, 2, 3, 4, 5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얘는 8 곱하기 1 빼기 7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고요. 자, 2를 곱하면은 16 빼기 7이 돼서 9가 되네요. 3을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38에 24에서 7을 빼니까 17이 되고 48에 32에서 7을 빼니까 얼마가 돼요? 25가 되고요. 5에서 8을 곱하는 거죠. 40에서 7을 빼니까 3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844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2n, n 더하기 5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대입하는 거죠. 2 곱하기 1 하면 2고요. 1 더하기 5가 되니까 2분의 7이 됩니다. A2는 2를 곱하면 4, 2 더하기 5가 돼서 4분의 7이 되고요. A3은 3을 곱하는 순간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6에다가 3을 대입한 거에 5를 더하니까 8이 돼요. 약분까지 하면 3분의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했을 때 4를 넣는 거겠죠. 4분의 9가 되고 또 4에다 2를 곱하니까 8이네요. 그 다음에 A5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는 순간 10분의 10이 되니까 1이 된다라고 해서 2분의 7, 그 다음에 4분의 7, 3분의 4, 8분의 9, 1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45번을 한번 해봅시다. 845번에선 일반항을 추측하라고 했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첫째 항이 되고 얘가 둘째 항이 되고 얘가 셋째 항이 되고 얘가 넷째 항이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냐면 이 아래 첨자와 같은 숫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혀져 있죠. 그러면 제 n항은 우리 어떻게 된다라고 할까요? n이라는 게 일단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뭐 몇 번을 곱해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을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네 번 곱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마이너스 1이 한 번, 마이너스 1을 두 번, 마이너스 1을 세 번, 마이너스 1을 네 번 곱한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n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몇 번? 그렇지, n번 곱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n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46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수의 나열들을 보았을 때 지금 n번째 항이 분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2, 3, 4 이런 식으로 1씩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첫째 항이 1일 때라고 보고 둘째 항이 2라고 보면 n번째 항은 분자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1항에서 분모가 3이었는데 제2항에서는 4, 5, 6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식인가요? 플러스 1, 즉 차이가 1차이 나죠. 그러면 공차가 결론적으로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첫째 항이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n에서 우리가 2를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3이 되고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5가 되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n 더하기 2분의 n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847번을 한번 봅시다. 847번을 보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내져 있죠.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할 때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그 항들의 번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제 n항도 n을 곱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값들이 기존에 있는 값에서 플러스 1을 한 거죠. 1에다가 1을 더하면 2, 2에다가 1을 더하면 3, 3에다가 1을 더하면 4, 4에다가 1을 더하면 5니까 n 더하기 1을 곱해주면 an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48번을 봅시다. 자, 이미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타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등차 수열은 그 전항에서 뒷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항상 일정한 차이, 이 차이를 뭐라고 했죠? 그렇죠. 공차라고 불렀습니다. 공차로 일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수열을 뭐라고 불렀다?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과 n-1 곱하기 d가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네모를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우리 공차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준다고 했으니까 4에서 1을 빼주면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4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나오더라. 그래서 얘는 7이 되고 7에서 3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0이 된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849번을 한번 봅시다. 자, 20 네모, 16, 14 네모 이런 식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빼는 게 어렵다면 14에서 16을 뺐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아, 얘가 공차가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더한 값이 다음 항이 나오니까 18이 되고 14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된다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 네모를 찾아주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핵심이죠. 일반항, 제 n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제 n항은 첫째 항에서 n-1 d를 해준 값이 되겠는데요. 850번을 보면 첫째 항이 15가 되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네요. 각각의 값에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AN은 15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3을 곱해준 거죠. 자, 여기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1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851번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공차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했어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었죠?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주면 공차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n은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되는데 첫째 항은 얼마죠? 2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기본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데요. 이 다음으로 852번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852번은 첫째 항이 70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무슨 수열? 그렇지,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 첫째 항 더하기 n-1 d가 되겠죠? 그러면 a1이 얼마예요? 70이고 n-1 d.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n 더하기 78이 됩니다. 그랬을 때 A7은 이 n자리에 7을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6 곱하기 7, 78. 그러면 마이너스 42, 78이기 때문에 답은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얘가 결론적으로 3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제 n항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이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AN이라고 뒀을 때 마이너스 6n 더하기 78이 됩니다. 자, 여기서 78을 자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6n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8 빼기 78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96이 되겠죠.
자, 양변에 우리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얘는 16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8이라는 값은 몇 항이 되는 거예요? 제 16항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53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853번은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첫째 항이 7이고 8번째 제 8항이 35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AN이 A1 더하기 N-1이 D죠. 여기서 이 차가 1이에요. 차가 항상 1이에요. N과 N-1의 차이가 1이죠. 그러면 여기서 A1 여기다 그냥 8에서 1 뺐구나 7D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A1이 7이기 때문에 28은 7D가 돼서 D는 얼마다? 4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첫째 항이 13이고요. 제 10항이 마이너스 5인데 A10은 첫째 항 더하기 9D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13, 9, D 마이너스 5가 되니까 9D는 마이너스 18이 돼서 D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55번을 봅시다. 자, 세수가 3x 5라고 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죠? 항들 중에 가운데 있는데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갖고 있대. 그럼 이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등차 중항이다 라고 불러줬는데요. 이 등차 중항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값을 2배를 했을 때 양쪽의 사이드를 뭐 했더라? 더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이거는 들은 친구들도 있고 아직 수업이 그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안 돼서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일단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요거 한번 해결해 볼 건데 많이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일단 가볍게 복습을 해보면 S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SN은 첫째 항부터 몇째 항까지 더하냐 라고 했을 때 여기 n번째 항까지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가우스라는 학자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일화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볍게 확인해 봅시다. 자, 그때 가우스의 선생님이 1에서부터 99, 즉 100까지 더한 값을 구해보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제 선생님 생각에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이거를 애들이 구하지 못할 거라고 하고 내신 것 같아요. 가우스가 이제 혼자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어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에서부터 100까지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여기서 100, 99, 98 이렇게 적어가지고 2 더하기 이렇게 적은 거죠. 거꾸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해 주었더니 S와 S를 더함으로써 2S가 되고 1과 100, 2와 99, 3과 98, 101, 99, 2 더하면 다 각각이 100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100일이 총 몇 개가 있었어요? 이게 한 세트라고 하면 1이고 여기까지가 2, 3 이렇게 봤을 때 100가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일 곱하기 100이어가지고 S는 2분의 100 곱하기 100일이 된다라고 문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은요. 자, S, N,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N항까지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 한 번만 더 쓸게요. S, A2, A3, A4, AN-1, AN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로 인해서 A1이고 얘는 A1 더하기 D가 되고 얘는 A1, 2D, A1, 3D가 되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얘는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L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가 AN-1항에서 AN항으로 가려면 D를 더해줬어야 되니까 L에서 D를 했을 때 D가 된 것처럼 D를 빼주면 그 전항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봤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 거꾸로 썼더라. 거꾸로 썼을 때 얘는 뭐 L, C, D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 얘는 L, L-D, L-2D, L-3D 이런 식으로 거꾸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쵸? A1D, A 이렇게 써가지고 각각의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해주면 이 SN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다 더한 값이 얘도 소거가 되고 소거가 되고 소거가 돼가지고 항상 같은데 그게 n번의 세트가 이루어져서 SN은 2분의 항수에다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줬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항이라는 게 AN항이죠. n번째까지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A1 더하기 N-1D라는 거 여러분들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A1이랑 A1을 더하면 2A1 N-1D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결론적으로 S12를 구하래요. 왜냐면 얘가 첫째 항서부터 제12항까지를 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SN에서 이 N은 12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분의 항수 12, 그런 다음에 첫째 항과 제12항을 더해준 거죠.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제12항이 40이 되네요. 그러면 38이니까 19. 그러면 19 곱하기 12. 9, 2, 18, 2, 3, 9, 1. 그러면 8, 2, 2. 22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57도 한번 해볼게요. 자, 857번은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인데 S20을 구하래요. 그러면 2분의 항수 2A1 그 다음에 n-1이니까 20-1D죠. 그러면 2분의 20 A1이 11이에요. 22, 19, D 그러면은 찹찹 약분 마이너스 38 자, 마이너스 38, 22,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160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SN의 의미가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데 그냥 첫째 항서부터 요 아래 첨자까지 더해준 값을 SN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S3은 첫째 항서부터 몇 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 제3항까지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S7은 A1, A2, 어디까지? 그렇지. A7까지 더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858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858번은 3, 12, 21, 땡땡땡, 9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딸랑 이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을 선생님이랑 같이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승용쌤이랑 등비 수열을 배울 건데,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합공식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은 일반항 자체가 아예 다르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공식도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서 여기를 빼보는 거예요. 12에서 3을 빼면 9가 되죠. 21에서 11을 빼면 얼마가 돼요? 9가 되죠. 그쵸? 일정한 수가 차가 나오더라. 무슨 수열? 그렇지. 등차 수열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얘가 마지막 항이고 얘가 첫째 항인데 그렇다면 얘가 제 몇 항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였는데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9예요. 그러면 3 더하기 9n-9니까
9n-6이 되죠. 그러면 이 9n-6이 93이 돼요. 9n-6이 93. 그러면 9n은 99, n은 11이 되겠죠. 아, 얘가 제 11항이 되는구나. 그러면 S11을 구하라는 얘기네. 2분의 11, 3 더하기 93. 왜?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준 값이 A1, AN이잖아요. 그럼 얘는 96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눠주면 48이 돼요. 그쵸? 48에서 11을 곱하면 84. 그래서 528이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서도 일반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얘가 몇 항이 되는지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9n 빼기 6이 93이다. 그래서 9n은 99다. n은 11이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59번을 선생님이랑 마저 해봅시다. 64, 59, 54. 땡땡땡 마이너스 16이에요. 첫 항과 마지막 항 안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n이 필요해요. n. 얘가만 구하면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따져보라고 했는데 따지지도 않았네요. 59에서 64를 빼면 얼마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5가 되죠. 54에서 59를 빼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일정한 수가 나오더라. 아,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럼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예요. 첫째 항이 64, n-1D. 그러면 마이너스 5n 더하기 69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6이 되더라. 마이너스 5n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5가 되겠죠. 그래서 n은 13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2분의 S13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13, 첫째 항이 64,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16. 그러면 얼마가 돼요? 4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4네요. 자, 24 곱하기 13. 이 아니라 얘는 17이죠. 17. 5에서 5로 85를 계산을 해주면 17이죠. 이게 아니라 얘는 17이 돼요. 4, 7에 28, 7, 4, 7이 14, 16, 4, 2죠. 8, 0, 4. 40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860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860번을 보면은 여기에서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SN이 3n제곱 더하기 n이라고 했을 때 A10을 구하래요. 자, 이거와 AN의 차이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뒤에 이제 우리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과목도 배우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몇째 항까지 n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AN은 Sn-1이라고 뒀을 때 Sn-1은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하는 거죠. 그래서 AN-1이 되는데 얘에서 차를 볼게요. 그러면 좌변끼리의 차는 SN에서 Sn-1이고 여기서 이렇게 소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AN이 되는 거예요. 아, AN은 SN과 Sn-1의 차가 되는구나.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 어떻게 했어요? 아직 안 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는 여기서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S0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2부터 시작을 해요. 선생님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A1이랑 SN이랑 관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좋은 질문 해준 친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SN 자리에 자체에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SN은 n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SN에서 n 자리에 1을 대입하면 그 자체로 A1이 돼요. A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면 A1은 S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통째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냐라고 했을 때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 SN은 3n제곱 더하기 n이고
Sn-1은 이 n자리에 뭐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n-1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좌변끼리 뺐을 때 an이 되고 3n 제곱 더하기 n 3n-1 제곱 n-1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개를 잘 해보죠. n-1의 제곱은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여기도 전개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n제곱 사라지고 n과 n 사라지고 전개하면 6n 마이너스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 6n 빼기 2가 되고 그 자리에 10을 대입해도 됩니다. A10, 6 곱하기 10이니까 60 빼기 2여서 58 해도 되고요. 선생님 전 처음부터 그냥 S10에서 S9를 빼볼래요. 해도 돼요. 해볼게요. 여기다가 n자리에 S10이니까 10을 대입하는 거죠. 3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10 그 다음에 9를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9의 제곱 9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얘는 10제곱 빼기 9제곱이고 10에서 9를 빼줘요. 그런데 얘는 합차 공식이 여러분들의 떠오르면 되고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해도 문제 없어요. 금방 나와요. 10 빼기 9는 1이잖아요. 그래서 19에다가 3을 곱하면 57이죠. 57에서 1을 더하니까 58. 어떤가요?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10을 넣는 거라 아예 n자리에 10과 9를 대입해서 구한 값이랑 어떻죠?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861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861번은 아예 SN이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하라? 일반항을 구하라 라는 거죠. 그럼 Sn-1이 필요해요. n-1의 제곱 3n-1이에요. 여기서 빼주면 AN은 2n 제곱 더하기 3n에서 마이너스 2n-1의 제곱 3n-1이 되겠죠. 그러면 2n 제곱 3n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3n 더하기 3이죠. 그래서 삭제 얘는 4n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면 플러스 1인데 단 얘는 2 이상일 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n-1을 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팁을 얘기해주면 사실 여기 상수항이 안 붙으면 이거는 1에서부터 시작도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A1은 S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5가 되죠. 근데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어때요? 5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SN이 보통 AN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PN 더하기 Q꼴이라고 이런 1차식으로 나타내진다면 SN은 2차식으로 주어진다고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필 상수항이 없으면 그냥 AN이 SM 빼기 SM-1은 자명한 거죠. 당연한 건데 N2 이상이 아니라 N이 1부터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굳이 안 나누고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862번을 같이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수혈할 만한가요? 여러분들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n제곱 빼기 3n 더하기 1이요. 여기 상수항이 붙었네요. 그러면 선생님의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서 n-1의 제곱 3n-1 더하기 1 빼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1 n-1의 제곱 3n-1 마이너스 1 찹찹 사라지고 n제곱 마이너스 3n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3n 빼기 4 사라지고요. 사라져요. 그러면 2n 빼기 4가 되겠죠? 근데 얘는 n 이상이에요. 왜냐면 sn, sn-1이 되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 확실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a1 자체가 s1이라고 했는데 여기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같지 않죠. 그쵸? 2차식이긴 한데 2차식이어서 등차 수열의 합이긴 맞는데 여기에서 상수항이 붙었을 경우에는 A1이 여기서 AN, SM-SN-1에서 대입한 것이 아니라 I 자체로 넣어서 계산을 해야겠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134쪽에 877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여기 등비수열이어가지고 선생님이랑 강수현 선생님이랑 수업 나가면 그때 나가거나 만약에 안 되면은 삼각함수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휴강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선생님이 진도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877번입니다. 877번. 첫째 항이 얼마예요? 1 더하기 루트 2라고 했고 여기에서 제5항이 13 더하기 9 루트 2라고 했을 때 공차를 구하래요.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이제 껌이죠. A5는 A1 더하기 4D가 돼요. 그랬을 때 얘가 13 9 루트 2고요. 얘는 A1 자체가 1 더하기 루트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빼요. 찹찹 사라지죠. 4D죠. 얘는 13 9 루트 2에서 1 더하기 루트 2를 빼줬으니까 CB 8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D는 3 더하기 2 루트 2여서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78번을 해봅시다. 878번. 자, 등차 수열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A1, A2, A3, A4, A99, A100, 250인데 이때에 공차를 구하래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할 때 얘는 A1 더하기 D고 얘는 거기다가 이 첨자에 1을 빼준 2D죠. 얘가 A1 3D예요. 그런데 항이 2개 있을 때는 가로를 쳐야 맞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항들이 여러 개인데 이런 묶음이 있다면 무조건 가로로 치는 연습을 합시다. 근데 얘를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D가 되고요. 저렇게 되고 2D에서 3D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D가 돼요. 그쵸? 얘도 마이너스 D야. 그랬을 때 한번 이런 것들은 규칙성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자, A5에서 A6를 해주면 얘는 A4D, A1, 5D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D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런 게 봤을 때 몇 묶음이냐라고 보면 얘가 짝수일 때마다 마무리가 되니까 100일 때도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2개가 한 묶음이니까 100개라는 항들이 있을 때 2개씩으로 묶음을 지으면 총 몇 개의 세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50개의 세트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50개의 세트가 주어지는데 50개의 세트로 마이너스 D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50D는 250이 돼서 D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해서 공차가 마이너스 5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 그 다음으로 879번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879번은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이때의 등차 수열의 공차가 8이래요. 그랬을 때 등차 수열 3n 더하기 1의 공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얘는 n자리에 1, 2, 3, 4를 두는 건 너무 자명해. 그쵸? n이라는 게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A2, A4, A6, A8 이거가 EN의 첫째 항이 될 거고요. 얘는 둘째 항이 될 거고 얘는 이거의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AN이 순수하게 A1 더하기 N-1D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A1 더하기 3D고 얘는 A1 더하기 D가 되겠죠. 이렇게 서거가 되니까 2D가 8이 돼서 D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우리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4죠. 2를 대입하면 6 더하기 1이니까 A7이고 3을 넣으면 A10이죠. 4를 넣으면 A1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A7에서 A4를 빼준 게 이 수열의 공차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A7은 A1 더하기 6D고 A4는 A1 더하기 3D가 되니까 소거를 하면 3D죠. D는 얼마예요? 4니까 12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880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880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A1, 루트 A2, 루트 A2, 루트 A3 이렇게 루트 A12, 루트 A13분의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근호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합차공식을 쓴단 말이죠. 합차공식 계속 나오네요. 자,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되고 반대로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이렇게 전개가 또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거가 조금 앞에 나오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선생님은 좀 더 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 어때요? 동의해요? 동의 안 되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자, 이렇게 얘를 덧셈의 교환법칙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고 거기서 마이너스 9를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얘를 계산을 해주면 A2 빼기 A1이고 얘는 A3 빼기 A2고 얘는 A13 빼기 A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D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어떠한 값이 나와요? 공차라고 할 수 있죠. 공차. 공차가 얼마야? 2죠. 그럼 다 묶여버리네. 어떻게? 2로 묶여요. 루트 A2, 루트 A1. 이거 세로로 써볼게요. A2. 그 다음에 A4, A3이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A13에서 A12까지죠. 이렇게 소거가 돼요. 보통 이게 소거가 안 되면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얘는 2분의 1 루트 A13 빼기 루트 A1이 되는데 여기서 A13을 어떻게 구해? 여기서 우리 등차 수열의 정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첫째 항 더하기 N-1 D죠.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N-1 2니까 2N-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13은 여기다 13을 대입하니까 25가 되고 A1은 맨 처음에 주어진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5 빼기 1 5 빼기 1이니까 4여서 찹찹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인 4번이 되겠죠. 4번. 880에 4번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선생님이랑 같이 881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A3, A12, 63이고요. A6, A15가 103이라고 했을 때 A27을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첫째 항 더하기 26D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A3은 A1 더하기 2D고요. A10은 A1 더하기 9D예요. 다음에 A6은 A1 더하기 5D고요. A15는 A1 더하기 14D예요. 그러면 A1이 몇 개? 2개. 9D, 2D 더하면 11D. A1 더하면 2A1. 19D. 103. 떼요. 찹찹. 얘는 8D. 자, 63에서 103을 빼면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래서 D는 5가 되네요. 여기다가 쏙 대입해 봅시다. 2A1 더하기 55는 63이죠. 2A1은 얼마예요? 8이 되네요. 8이 되면 여기에서 A1은 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A1이 63, A1이 19D, 그 다음에 8D, D는 5 맞고 여기다가 55, A1, 13, 8, A1이 4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4 더하기 26 곱하기 5가 되는데 26 곱하기 5는 얼마예요? 130이 되죠? 그래서 134, 즉 답이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82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882번은 등차 수열이 있는데 A2가 로그 2에서 9 그리고 A5가 로그 2에 243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아라. 일반항을 구해보아라.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주냐라고 했을 때 A2는 A1 더하기 D가 로그 2의 9고요. A5는 A1 더하기 4D 로그 2의 243이에요. 이렇게 빼주면 사라지고 3D 로그 2의 243에서 로그 2의 9를 빼줬으니까 로그 2의 9분의 243인데 243은 3의 몇 제곱이에요? 해볼까? 3의 세제곱이 27이고 3의 4제곱이 81이야. 3의 5제곱은 여기다 3을 곱하면 243이 되죠. 그래서 로그 2의 3의 제곱에서 3의 5제곱. 우리 지수법칙 배웠죠? 그렇지. 얘는 3이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진수에서의 거듭제곱의 그 값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D가 로그 2의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대입을 해서 연립을 통해 A1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의 9에서 로그 2의 3을 빼주면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라고 했죠. 그래서 A1은 로그 2, 3인데 공차랑 뭐예요? 첫째 항이 같다라고 했으면 결론적으로 첫째 항에다가 그 다음 항을 더했을 때 같은 값을 더하는 거니까 그렇게 2배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거 써볼게요. 얘는 로그 2의 3 n-1 d 로그 2의 3이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묶여져요. n-1에다가 1을 더하니까 n이 되죠. 그래서 n 로그 2의 3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883번을 하고 88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서 한 10분 정도 갖고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다시 한번 2교시 거 들어봅시다. 자, 883번을 보면은 지금 창가 좌석 뒤에서
여기 문제를 정확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왼쪽 창가 자석이래요. 여기에서 뒤에서부터 7번째 줄에 자석 번호를 적어보아라 라고 했는데요.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라고 했을 때 883번. 자, 뒤에서부터 어때요? 여기서 7번째 줄을 착착착착 적어보아라 라고 했죠. 창가니까 여기가 창가잖아. 그치? 네? 안 돼. 아니요. 왼쪽 창가니까 이 아랫부분이죠. 그러면 뒷에서부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거꾸로 써볼게요. 89.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90, 89. 그러면은 얘가 여기 차이가 지금 4씩이니까 89에서 또 4를 빼줘야겠죠. 왜냐면 1, 2, 3, 4, 5, 6, 7, 8.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차이들은 다 뭐예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된단 말이죠. 그럼 89에서 4를 뺀 값이, 즉 마이너스 4를 더한 값이 8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8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꾸로 한 수열을 AN이라고 본다면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4고요. 첫째 항이 뭐예요? 89죠. 그러면 마이너스 4n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4n 93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보면 7번째로 뭐라고 했으니까 7을 대입하면 되겠죠. 4, 7에 28 더하기 93을 해주면 얘는 얼마가 돼요? 93에서 28 3에서 8을 빼니까 5고 하나 빌려줬고 65가 된다는 거죠. 65. 다섯 번호가 65. 자, 884번 한번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지금 A2와 A7의 절대값을 갖고 그때 부호는 반대래요. 그리고 A4가 마이너스 2항일 때 AN을 구해보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반대 부호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얘 먼저 썼으니까 얘를 써볼게요.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D고 A7은 A1 더하기 6D죠. 그쵸? A4는 A1 더하기 3D고 마이너스 2. 이거 하나씩 나왔고 자, 2항을 해볼게요. 2항 하기 전에 전개하면 A1 6D 2항 2A1 7D죠. 그럼 얘가 2A1 7D는 0이라는 어떤 식이 나와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1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1번식에 곱하기 2배를 해볼게요. 2A1 6D 마이너스 4 2A1 7D는 0이죠. 그러면 여기서 1 곱하기 2한 거에서 2를 빼볼게요. 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D가 마이너스 4 D는 4가 되고 아무거나 넣어서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가 더 쉽겠다. A1 12 마이너스 2니까 A1이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러면 AN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공차가 1차식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4n이라고 하고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8이라고 해도 좀 더 빠르게 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호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A2에서 A7을 이렇게 같다라고 해주고 A4가 A1 더하기 3D라는 걸 표현을 해서 문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84번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 같이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